피붕이 생각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돈 벌려면 월세 살아야 된다입니다.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모아 풀대출 끼고 집 사는 게 과연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일단 오늘 주식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.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니까요. 오늘 이란 쪽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. 그간 비중 조절을 좀 해놔서 예전 코스피 고점 때보다 오히려 지금 평가액이 더 커졌네요. 여러분들도 그런가요? 원래 저는 9천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5일, 10일, 21선 할 거 없이 그냥 다 강하게 뚫어서 위에서 놀더라고요. 갑자기 이거 9천도 생각보다 빨리 넘기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. 어제 했던 말이 좀 씨가 되었는지 막판 반등의 비중을 좀 줄였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급등을 해주면 어제 또 조금만 팔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주식이 맨날 이런 것 같아요. 팔면 아쉽고 안 팔면 좀 불안하고요. 참고로 오늘은 5일선을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닐까 싶어서 비중을 추가로 좀 더 줄이긴 했네요. 여튼 이게 오늘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. 돈 벌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수익률?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시드의 크기입니다. 그리고 시드를 얼마나 증액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지를 가르는 것 같아요.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. 주식으로 10억 벌면 뭐 할 거냐? 놀랍게도 주식 커뮤니티인데도 집 산다가 80%가 넘더라고요. 다들 목표가 확실하죠.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. 내가 정말 주식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온 거잖아요.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월세를 살면서 시드를 최대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물론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. 계속 불리고 계속 증액하고 복리로 계속 불어났잖아요. 심지어 사실상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. 개꿀 아닌가요?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월급 버는 속도, 주식으로 버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요. 그래서 집을 빨리 사야 돼요. 라고요. 비교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. 현재 내가 가진 게 0에 가까운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 상태에서 월급만으로 집이 그 가격 올라가는 격차를 따라잡겠다? 솔직히 말해 쉽지 않습니다.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집값, 물가,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.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시드를 얼마나 빨리 키우냐라는 싸움입니다. 처음엔 느리죠. 1,000만 원, 1억 만들기도 어렵습니다. 근데 일정 수준의 시드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그 돈을 물가 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로 반복해서 굴릴 수 있다면 시간이 내 편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. 복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. 처음엔 잘 안 느껴지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구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. 그때부터는 자산 증식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가팔라져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드를 최대한 키우고 계속 불리는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. 월세냐 자가냐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얼마나 빠르게 일하는 돈으로 바뀌고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라고 집 살 그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. 저도 과거에 보유한 현금 플러스 대출을 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때 솔직히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. 남들 집 살 때 불안하기도 했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. 그리고 공교롭게 어떤 시점에서는 제가 주식으로 버는 액수만큼 집값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. 그럼 내가 번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. 그 시기를 넘기니까 대출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돈이 커졌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집이 하나씩 늘어나는 수준의 단계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주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부동산도 똑같다고 봅니다. 혹시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아시나요?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알려주는 곳인데 저도 예전에 강의를 몇 개 들어봤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 방식이 같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내 주거 비용은 최소화하고 남은 목돈을 굴린다. 월부는 보통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년 집을 한 채씩 늘려가는 방식이더라고요. 그리고 2년마다 5%씩 증액되는 전세금을 추가로 활용을 해서 집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. 실제로 오래된 강사분들을 보면 집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. 그걸 통해 배운 사람들도 비슷하게 매년 한 채씩 늘려가는 사례를 꽤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결국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비슷한 겁니다. 부자가 되려면 조금은 보법이 달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의사나 사업가 같은 한 달 수입이 수천에서 수억씩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냥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목돈을 최대한 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.
예를 들어 봅시다.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보통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사게 되잖아요. 30평대 좋은 입지, 뭐 내가 감당 가능한 최대 수준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원리금 갚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이 생각보다 잘 안 모여요. 왜냐? 애초에 내 감당 최대치니까요. 물론 인플레이션보다 집값이 더 오를 거야, 이런 위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작은 원룸이나 빌라에서 살았다면 굳이 안 내도 될 관리비, 유지비, 생활비가 꽤 줄어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연식이 오래된 일명 썩다리 빌라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. 물론 지금은 썩다리 빌라에서 탈출했고요. 여튼 절대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. 집을 사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살 집에 돈을 너무 많이 묵지 말자 입니다. 그 돈으로 시드를 키우고 그 시드가 또 돈을 벌게 만들고 그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가속하자.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방식입니다.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. 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꽤 쭉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네요.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